다정한 오늘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되는 걸까?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경계하며 자라왔습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참는 게 착한 것이라 배웠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 욕구를 말하는 것이 왠지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내 마음에 이기적이라는 낙인을 찍었을까? 나를 돌보는 일조차 누군가에겐 이기적이라 느껴지지 않을까? 눈치를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많은 행동들은 사실 자신을 지키려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 아닐까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하고 싶었을 때, 더는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냈을 때, 그 순간들을 누군가는 이기적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나 자신을 돌보려는 가장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작은 목소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 이건 나한텐 너무 버거워. 조금만 쉬고 싶어. 그 작은 신호들은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려는 몸의 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은 삶의 구조 요청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나. 당신이 자신을 우선한 그 날들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는, 나를 돌보고 싶다는 작고 조용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이런 말 삼켜본 적 있나요? 우리는 모두 삶의 어느 순간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삼켜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 지금은 더 이상 참기 힘들다.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품은 나를 누군가는 이기적이라 불렀고, 그 말에 상처받은 우리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보낸 신호였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내 마음이 건넨 작은 외침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한 생존의 목소리였던 거죠. 자기 돌봄은 생존의 기초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자기 돌봄은 생존을 위한 기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며 말하고 있죠. 지금은 멈춰야 해. 이건 위험해. 지금은 충전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자주 무시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평가로 이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제프 포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기적이라 느낄 때 그건 몸이 당신에게 필요한 걸 알려주는 지혜일 수 있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면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부정적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려는 정직한 메시지, 내 안의 감정이 건네는 구조 요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살다가도 문득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사소한 말에 화가 폭발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버거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건 단지 예민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판단 대신 지금 내 몸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어보는 연습. 무시해온 신호에 처음으로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회복의 시작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 이기적인 느낌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스스로를 돌보려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자기 신뢰는 감정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내면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점차 자기 신뢰를 회복해 나갑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내 감정은 틀린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의 말이다. 내 욕구는 사치가 아니라 삶을 위한 연료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욕구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회복의 필수 과정입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과 맞서는 용기. 이 용기는 약함이 아니라 자신과 진실하게 마주하는 강인함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묻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수용, 내 안에 따뜻한 연민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기 비판을 멈추고 자신에게 다정한 시선을 보내는 순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경계를 세웁니다. 그 경계는 거절이 아니라 서로를 더 정직하게 대하는 통로가 됩니다. 나는 지금 이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계 없는 관계는 깊은 친밀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기적이라는 단어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오히려 그 말이 등장할 때야말로 당신이 진짜 나와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나를 챙긴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조금 더 쉬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거절해서 내가 필요한 걸 먼저 챙겨서 나 너무 이기적인가? 하고 느꼈다면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돌봄입니다. 그건 삶을 다시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내면의 결단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 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어떤 관계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선택이 조금 이기적이라고 느껴졌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억눌린 진실을 꺼내든 용기입니다.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나를 돌보려는 내가 시작됐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모든 방향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돌보는 일이 결국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다정해지길 바랍니다. 내일도 그렇게 만나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다정한 오늘을 응원해주세요.